안녕하십니까? 이게 몇 과목인지 아세요, 혹시? 기사의 경우는 4과목이고, 산업기사의 경우는 3과목이에요. 그 1과목이 개론, 수지로염 개론, 그 다음에 기사의 경우 2과목이 상하수도, 3과목이 방지기술, 그 다음에 이제 4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서 순서대로 시험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2과목, 3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과목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 뭐 시간도, 시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4과목인데 공정시험 기준이 100% 암기 과목이에요. 100% 암기.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4번째 해버리면은 그 학생들이 암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시험 보기 한 3주 전 되면은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외워지니까 막 더 힘들어하고 다음 회차로 막 넘기고 막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목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첩을 만들어야 돼, 수첩. 수첩을 만들어서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수첩 앞장에는 문제를 써놓고 뒷장에 답을 써놓는 거지. 문제를 딱 보고, 즉시란, 30초. 알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혼자 문제를 내는 거야. 혼자 문제를 내고 답하고, 문제 내고 답하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과목은 굉장히 쓸데없는 과목이야. 이게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 뭐 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실험하는 과목이에요, 실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실험실이지 않습니까? 그 실험을 하는 그런 회사를 측정 대행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측정 대행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실험하는 항목은 파트별로, 부서별로 내가 담당하는 항목은 많아야 4-5가지야. 많아야 4-5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 4-5가지 분석하는 방법도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사수가 알려주거나 공정시험 기준 원본을 딱 펴놓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4-5 항목을 계속 실험하다 보면 외워지지.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딱딱딱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수질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그 항목이 54가지 항목이야. 그 54가지 항목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스페셜리스트는. 그래서 그 항목을, 그것도 54 항목이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철을 실험하는 방법도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막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암기를 해서 실험을 해서 여기에서도 점수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다 책 보고 실험을 하고 사수가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능숙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학습에 별 큰 중요도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뭐 90점을 목표로 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개론이나 방지기술 같은 건 90점 맞아야 돼. 개론이나 방지기술은 2차 시험에서도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 공정시험 기준은 2차 필답형에서 전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작업형 항목에서는 4가지 항목 중에 2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이랑도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별 쓸데없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 과목의 목표 점수는 60점이라고 잡습니다. 60점. 자, 그 목표 점수가 60점인데 그 위 과목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다 보니까 과락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다른 점수는 평균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40점 미만으로 맞아서 과락이 발생하는 대표 과목이에요.
그 과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 원본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딱 출력을 해보면은 1340페이지인가 그래요. 1340페이지.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과락이 대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340페이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안에서 50% 이상 무조건 출제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돼. 공정시험 기준은 그래서 60점 이상을 목표로 잡으십시다. 자, 이 과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실험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실험실에서는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되죠. 객관화 시켜야 될 거잖아. 그 객관화 시키는 파트가 총칙이야. 총칙. 그리고 정도 보증, 정도 관리.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야. 니네 분석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주기별로 막 심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파트가 총칙이에요. 뭐 실험실에서 뭐 온수라 하면 따뜻한 물. 이 따뜻한 물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 그죠? 내가 느낄 때는 30도씨도 따뜻할 수 있는데 온수를 가지고 실험해라 했는데 사람마다 다 온도가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칙에서 온도는 60에서 70도씨로 딱 정해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총칙은 뭐 수질, 대기, 폐기물 모든 실험실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과목이 다른 여타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 과목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은 다른 과목도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염물질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야 될 거잖아. 근데 그 시료를 뜰 때 현장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떠야 되겠지. 어떻게 떠야 대표할 수 있는지. 시료 채취. 그리고 채취를 하자마자 분석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 실험실에 분석해야 할 시료가 엄청 쌓여 있으면은 며칠 보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며칠 보관하는 동안에 오염물질이 더 생기거나 오염물질이 없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존 방법.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험이라는 건 오염물질의 농도 분석이거든. 근데 농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유량이 엄청나면 오염물질 총량은 많잖아. 반대로 농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유량이 적으면 오염물질 총량은 적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농도 분석 외에 유량 측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각종 시료의 유량 측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보존을 했는데 이제 실험하기 직전에 방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간섭물질을 제거를 하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이온화시켜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처리하는 방법. 시료의 전처리법. 자, 그리고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애들은 적정법이 잘 맞더라. 어떤 애들은 중량법이 잘 되더라. 어떤 애들은 뭐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이 잘 되더라. 원자흡수, 분광, 강도법이 잘 되더라.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있을 거잖아. 그 여러 가지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가 다 달라지거든. 그 기기를 다루는 기기분석법. 자, 그리고 이제 각종 항목에 대한 항목별 분석법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챕터를 나누자면은 이렇게 6가지 챕터를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얘네들은 다 공통의 것이고 이 항목별 분석법은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항목이 몇 가지라고요? 54가지. 근데 1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2항목, 3항목, 4항목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는 공부해야 할 분량이 얘네들 다 합쳐봤자 한 3 정도. 나머지 항목별 분석법이 7 정도예요.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항목별 분석법이 1000페이지 가까이 된다는 얘기야.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 얘기.
그래서 전체 공정시험 기준 원본으로 봤을 때는 7대 3 정도가 되는데, 근데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출제 비중은 5대 5 정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량으로 7대 3인데 출제 비중으로는 5대 5일 때 어디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어? 이쪽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다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별 분석법 중에서도 좀 출제 비중이 높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수질의 물질 뭐겠어요? 유기물이지. 그 유기물을 분석하는 지표는 BOD, COD, TOC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BOD, COD, TOC 이런 애들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BOD를 분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돼? DO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DO.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출제 비중이 높은 항목들은 다 다루긴 다룰 거야.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항목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5대 5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이쪽을 다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수업을 집중을 해서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고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돼요. 그럼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됐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한 줄로 밀어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50%를 다 다루고 나머지 50%를 다 버리는 건 아니고 그중에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좀 다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 문제 20문제 나왔을 때 20문제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문제는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수업을 한 10시간 이상 진행을 할 건데 그 수업 시간에 다뤄진 항목이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8문제 정도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12문제 수업을 다 다뤘는데 그 수업을 또 100% 또 소화하는 건 아니지.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또 틀려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2문제 중에서 2문제 틀려서 10문제를 확실하게 맞히자고. 그럼 10문제 확실하게 맞췄으면 나머지 10문제가 남아있지. 그 10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겠지. 그치? 한 번으로. 근데 그 한 번으로 기둥 세울 때 회차별로 좀 차이는 나지만은 1번, 4번보다는 2번, 3번이 많아.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그 2번, 3번 중에서 2번으로 갈까, 3번으로 갈까, 그걸 결정하는 지표는 이 10문제에 있는 거야. 이 10문제 안에 2번이 충분히 나왔어. 나머지 문제 어떻게 해야 돼? 3번. 3번이 충분히 나왔어. 나머지는 2번. 2번, 3번 다 나왔어. 충분히 나왔어. 그때는 고민을 해. 고민하되 꼭 지켜야 될 거. 1했다가 4했다가 2했다가 3했다가 왔다 갔다 찍으면 절대 안 돼. 우리네 인생은 여태까지 재수가 있는 편이었어? 없는 편이었어? 없는 편이었어? 없는 편이었어. 답 사이로 막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으로 기둥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0문제를 확실하게 풀었어. 나머지 10문제를 한 번으로 찍어. 이건 굉장히 결단력이 필요할 거야. 사실 시험장에 가가지고 OMR 컴퓨터 사인펜으로 4 이러다 보면 머릿속으로 씨발 이래도 되는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 줄로 찍어야 그나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무리 확률이 낮아진 번호라 하더라도 10문제를 한 줄로 밀면은 2문제는 무조건 걸러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2문제만 딱 맞춰버리면은 합이 12문제잖아. 12문제, 60점. 훌륭한 점수야. 이거면 돼. 알겠죠?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은 높은 점수를 맞힐 생각하지 말고 60점 맞힐 생각을 하라고. 그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이 수업 분량이 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건 엄청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은 고득점이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X축이 점수고 Y축이 노력이라면 그냥 한 40점, 50점은 노력을 좀만 해도 돼. 근데 이제 60점, 70점, 80점이 되려면은 노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증가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적절히 노력해서 60점만 맞추고 그 나머지 시간을 방지 기술에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방지 기술에 투자를 해서 얘는 60점 맞고 방지 기술 90점 맞아버리면 나중에 2차 때 수월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60점만 맞춰라. 그 60점 맞추기에도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암기해야 할 내용을 수첩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을 제가 다음 날에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막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알겠죠? 준호야. 뭐 이런 식으로. 준호야.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그람당 0.3mg 이하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첩과 질문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박혀.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서 유기시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전에 교수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 저는 연소공학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종혁아, 돌에 글씨 쓰면 오래 가디 안 가디 이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돌에 글씨 쓰러 가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반복. 이렇게 반복을 계속, 이렇게, 돌에 물방울이 반복으로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써지죠? 그죠? 그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해야 유시험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하고 1차 시험을 끝나자마자 이 공정시험 기준은 싹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어. 싹 지워버리고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근무를 하게 돼? 사수한테 배우면 돼.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 원본을 이렇게 딱 펴놓고 찾아보면 돼.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 원본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전문 출판사에서 공정시험 기준의 주해법 이런 책도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법은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책을 딱 펴놓고 실험을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54가지 항목을 외워서 실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 과목은 잘못된 과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수험자 입장에서 이 과목 잘못됐으니까 딴 과목으로 바꾸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현실에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협점이 60점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60점을 맞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설명 안 드린 부분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부 학생들은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막 이렇게 풀면서 씨발 도대체 뭘 가르쳐 준 거야? 막 이러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 미리 말씀드려요. 100%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현명하게 60점 맞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안 하면은 과락이 나. 제가 하라는 걸 해야 과락이 안 나니까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그 시간적으로 많지는 않아. 외울 건 많지만. 그래서 그 많은 외울 것을 앞으로 계속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시라고. 알겠죠? 예,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총칙부터